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본 영상은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하는 그런 추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들 정말 잘 봤습니다.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분석 덕분에 오늘 제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마치 결과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간 기분이죠. 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코스피가 그야말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이 엄청난 열기, 과연 이대로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코스피 5000 시대의 가능성부터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과열 신호, 그리고 가장 큰 변수죠, 트럼프 리스크까지 제 20년 실전 투자 경험을 전부 녹여서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거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2026년 시장의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신증권 리포트 제목 좀 보세요. 코스피 5000 시대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와, 정말 시장의 흥분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 20년 경험상 이렇게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가 바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시장의 환호성이 가장 클 때가 가장 위험한 꼭지일 수 있다는 거 저는 정말 뼈아픈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현재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열기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2026년의 시작은 그야말로 반도체가 모든 걸 이끄는 정말 화려한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야, 이 숫자 좀 보세요. 2026년 첫 거래일부터 코스피가 4,300선을 가뿐히 넘어서 4,400선까지 단숨에 뚫어버렸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씌운 거죠. 4,457.52포인트.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입니다. 마치 잘 만든 롤러코스터가 정상을 향해서 망설임 없이 쭉 올라가는 듯한 그런 짜릿함이 느껴지는 숙제네요. 아니, 그럼 이 폭발적인 상승의 동력은 대체 뭘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동력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타올랐고, 이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감으로 바로 연결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정말 돈다발을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2조 원 넘는 순매수라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요, 이 돈이 처음엔 반도체에만 쏠리는가 싶더니 이제 슬슬 다른 대형주 쪽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순환매의 초기 신호가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시장이 더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신증권이 코스피 5000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정말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숫자로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시장의 낙관론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요. 겉보기엔 정말 화려한 파티지만 그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현미경을 들고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의 건강검진 지금부터 시작하죠. 이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는데 혹시 내 계좌는 좀 잠잠하지 않으신가요? 나만이 상승장에서 소외된 것 같은 그런 기분 혹시 들지 않으세요? 이 파티가 과연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이 차트 안에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딱 두 개의 반도체 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5%에 달합니다. 와, 더 놀라운 건요, 최근 한 달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의 64%가 바로 이 두 종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반도체 주가가 곧 코스피 지수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거대한 건물을 단 두 개의 기둥이 위태롭게 받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이걸 과연 건강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현상을 K자형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 대기업 주식들은 저 위로 날아가고 있는데 음식료, 화장품, 유통 같은 내수 관련주들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수만 보고 시장 전체가 좋구나 하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포트폴리오에 저 반도체 두 종목이 없다면 지수 상승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착시 현상이 심한 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는 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전에서 시장의 체온을 잴 때 사용하는 저만의 특별한 도구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ADR, 등락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이 ADR, 즉 등락 비율이라는 건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일정 기간, 보통 20일 동안 오른 종목 수가 몇 개인지, 내린 종목 수가 몇 개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시장의 에너지가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몇몇 종목에만 위험하게 쏠려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코스피 지수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시장의 속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내부 진단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빠르실 겁니다. ADR 신호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통 120%를 넘어서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너무 뜨겁다, 과열됐다는 신호로 보고요. 저 같은 실전 투자자들은 이때부터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75% 밑으로 뚝 떨어지면 시장이 공포에 질려 투매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라서 오히려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한 구간이죠. 지금 보시는 건 단기 채용계인 21선 기준인데요. 저는 장기 추세를 함께 보기 위해서 61선 ADR도 꼭 같이 봅니다. 이 단기 지표와 장기 지표의 방향이 엇갈릴 때가 바로 시장의 변곡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시장의 위험한 꼭지나 바닥을 피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팔아라. ADR 지표는 바로 이 역발상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집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때 코스피 ADR이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모두가 주식을 내던질 때 이 나침반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가리키고 있었죠. 그때의 용기 있는 결정이 그 이후의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ADR이라는 진단 키트로 우리 시장 내부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진단 결과를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는 열이 좀 끓고 있는 약간의 과체중 상태로 나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좀 취약한 상태에서 외부에서 강력한 충격이 꽝 하고 가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시장의 이 뜨거운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라는 거대한 글로벌 리스크죠. 이 말 좀 보세요.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 100% 관세를 내던가 아니면 아예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수출 기업들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거의 통보에 가깝죠. 이런 보호무역주의 기조는요, 세계 경제 리더들이 다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협력이라던가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의제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면에 요약된 것처럼 이제 세계 리더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겨루는 힘의 조정에 쏠려 있습니다. 무역과 기술을 무기 삼아서 어떻게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대세가 된 겁니다. 우리처럼 수출이 경제의 중심인 국가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관세 부과 소식이 들리자마자 LVMH, BMW, 아디다스 같은 유럽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들 주가가 하루 만에 3% 이상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정책 하나하나에 정말 숨죽이며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에 경제 명운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충격파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안으로는 쏠림 현상이 심하고 밖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정답은 반도체 너머를 보는 겁니다.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보고 있을 때 영리한 투자자는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죠. 대신증권 리포트에서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섹터. 여기는 원래 실적이 탄탄한 데다가 최근 CES에서 보여준 AI 기반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기술력이 이제 막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관세 문제로 타격을 입었던 의료 OEM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반기에 기저효과로 수주가 회복될 걸 기대하고 미리 들어가 보는 역발상 투자도 가능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이미 너무 뜨거워진 반도체 파티의 끝물에 참여하기보다는 아직 음악이 시작되지 않은 다른 파티장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전략은 바로 글로벌 분산 투자입니다. 국내 시장의 리스크를
해외 투자로 분산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I와 전기차 붐에 필수적인 구리와 리튬 가격 상승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 칠레 ETF에 투자하거나 정치적 변수와는 상관없이 수십 년간 이어질 글로벌 에너지 전환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지 버노바 같은 기업도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AI는 결국 데이터 센터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글로벌 1위 데이터 센터 리치인 이퀴닉스는 AI 시대의 부동산 임대업자와 같습니다. 이렇게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야만 우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2026년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이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할까요?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릴게요. 첫째, 쏠림을 경계하십시오. 반도체 파티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주자를 찾는 순환매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둘째, ADR로 시장의 체온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지수라는 겉모습에 속지 말고 시장의 진짜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분산 투자하십시오.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손실을 제한하는 스탑로스 설정,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시장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만큼이나 큰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 옆에서 과연 튼튼합니까? 오늘 분석을 보니 시장이 우리를 제대로 시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모두 이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장 분석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